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9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환경윤리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중심주의 살펴봤었고요. 이번 주에는 동물중심주의, 피터 싱어와 톰 레건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피터 싱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그에게 명성을 안겨주었던 유명한 책이죠. 동물해방. 이 책 속에 싱어의 주장이 잘 담겨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저희가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로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을 읽고 서평을 써보아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렸더니 고등학교 때라든지 아니면 전공 수업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상가였지만 그의 책 원전을 통해서 보니까 배우는 점이 많았다, 이렇게 글 써준 학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는 직접 보면 가장 좋을 테지만 책 자체가 너무 두껍기도 하고요.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들보다는 이 싱어의 동물 중심주의의 핵심적인 이론적 내용, 이거 위주로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마침 동물 해방과 관련해서 특히 이론적인 부분들을 싱어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청남사이버 자료실에 탑재를 해두었고요. 여러분들 그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함께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제목이 동물해방의 공리주의적 변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강독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윤리학 루이스 포이만이 쓴 윤리학이라는 책 있죠. 루이스 포이만 아들도 윤리학자거든요. 폴 포이만이라고. 이제 폴 포이만이 음식 윤리, 푸드 에틱스라고 하는 책을 엮었는데 그 속에 있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번역서로 출판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학습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외부에 배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독이라고 하는 건 실제 사상가가 썼던 글을 천천히 음미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게 지금 저희가 분량이 한 18쪽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교시 동안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서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뽑아 오시거나 아니면 화면에 띄워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싱어에 대한 소개 그 부분은 띄어넣고요. 아래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억압된 집단들이 평등을 위해 힘차게 운동을 벌여왔다. 고전적인 예는 흑인들을 이류 시민으로 만든 편견과 차별의 종식을 요구하는 흑인 해방 운동이다.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반대 이야기하는 거죠.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사례로 인종차별주의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동물해방이라고 하는 방향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에서 시작해서 싱어가 직접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귀결점, 그것이 바로 종차별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차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인 해방 운동의 즉각적인 호소력과 초기의 성공은 비록 그것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억압받는 집단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시민 불복종 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하니까요. 그런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페인계 미국인, 동성애자, 그리고 다양한 소수자들을 위한 해방운동에 익숙해졌다. 다수의 집단 여성들이 그들의 캠페인을 시작할 때 몇몇은 우리가 해방운동의 마지막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 자, 인종차별주의 다음에 성차별주의가 나오고 있네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에서 확장. 성별에 근거한 차별은 거칠애 없이 공공연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실행된 것이었으며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편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오랜 자부심을 가졌던 자유주의자들마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마지막 유형의 차별이라 일컬어졌다. 그리 오랜 옛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여성에 대한 투표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공공연하게 인정되어 왔던 역사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다음 단락 첫 번째. 싱어의 심오한 주장이 담겨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의 마지막 남은 유형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인종차별주의 철폐하자고 하는 운동, 성차별주의 철폐하자고 하는 운동, 성차별 이 정도까지 오니까 사람들은 성차별이 마지막 남은 차별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마지막인지 의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방운동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대개 우리는 강제가 개입되기 전에는 이런 편견을 적절히 의식하지 못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태도에서 잠재적인 편견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해방운동은 우리의 도덕적 지평을 넓히고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도덕 원리를 연장 또는 재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중요한 표현이 또 나왔죠?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도덕 원리.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깔고 가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관행을 부정의한 편견의 결과로 보게 되었다. 그 누가 자신의 모든 태도와 관행이 비판을 넘어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압제자들 사이에 남지 않으려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조차도 다시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로 인해 그리고 그런 태도에 따르는 관행으로 인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존재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런 익숙하지 않은 정신적 전환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집단, 대개 우리 자신이 속한 집단, 그 집단의 이익을 주기 위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도록 일관되게 작동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행의 양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종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종을 희생시키는 불합리한 관행,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새로운 해방운동의 사례가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동물해방운동,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의 목표는 우리가 아주 큰 존재의 범위, 즉 우리가 동물이라고 부르는 우리 자신 이외의 종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행에 있어서 정신적 전환을 하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우리들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평등이라는 기본적 원리를 다른 종으로 확장해야 함을 촉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종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에서 확장하는 논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차별주의라고 했는데, 인간 집단, 인간 종, 이게 기준으로 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기가 속한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태도이다. 자기가 속한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태도, 종차별주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터 싱어 동물해방 이 책이 이제 나온 지가 꽤 되었죠. 제일 처음 나온 건 197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보다 5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동물의 권리, 동물의 이익, 동물 복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흔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1975년에 이런 이야기를 처음 펼친다. 그때 사람들은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1975년 그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지한 목표라기보다는 다소 억지스럽고 다른 해방운동을 모방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사실 과거에는 동물의 권리라는 개념이 실제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논증을 풍자하는 것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자,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로 그 차별 반대 운동 확장되어 나가는데, 성차별주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성의 권리라는 걸 이야기할 때, 여성의 권리 그런 거 없는데 너희들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풍자할 때 동물의 권리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후기 페미니스트의 선구자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여러분들 여성주의 윤리라든지 아니면 배려윤리, 저희 이제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있죠. 울스턴크래프트, 보부아르, 밀, 그 다음 배려윤리 가면 길리건과 나딩스, 이런 식으로 가는 노선에 있는 그 울스턴크래프트입니다. 1792년 여성의 권리 옹호를 출판했을 때 그녀의 생각은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졌고, 그것은 짐승의 권리 옹호라는 익명의 출판물로 풍자되기도 하였다. 이 풍자적 책의 저자는 울스턴크래프트의 논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주장에 반박하려고 했다. 그것을 여성에게 적용할 만하다면 왜 그 논중이 개, 고양이, 말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방식으로 동물의 권리라는 걸 여성의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풍자적인 논변으로 활용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1975년에도 이런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한테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싱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동물해방이라는 주장을 펼쳤던 것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생각이었다.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유비치리에 대한 그런 논증들이 나오는데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쪽의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은 각각의 권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야기한다. 인간과 다른 동물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권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의견이 담긴 게 아니라 싱어의 논문을 그대로 번역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싱어, 동물해방론, 레건, 동물권리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싱어의 논의에서 동물에 대한 권리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싱어도 동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권리와는 다르다는 점, 이 부분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비인간적 동물에 대한 평등의 기본 원리를 확장하려는 것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또한 부인할 수 없으며 여성 해방 운동의 지지자들도 이러한 차이가 서로 다른 권리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요청에 따라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 성차별주의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 각자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권리의 내용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에 여성은 낙태할 권리가 있다는 말을 쓸 수가 있겠지만 남성은 낙태할 권리가 있다는 말을 쓰는 게 성립 자체가 안 되죠. 권리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고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나중에 보면 나올 거예요. 동물도 권리가 있긴 하지만 인간과 같이 투표권까지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여성도 권리가 있고 남성도 권리가 있는데 남성한테 낙태할 권리 있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남자는 낙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돼지는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성 해방 운동이나 동물 해방 운동이 그런 의미 없는 말에 연루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평등의 기본 원리를 확대한다고 해서 두 집단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거나 두 집단 모두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단락까지 다 살펴보고 한번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두 집단 구성원의 본성에 달려있다. 내가 말하는 평등의 기본 원리는 평등한 고려이다. 그리고 다른 존재에 대한 평등한 고려는 다른 대우와 다른 권리로 이어질 수 있다. 싱어가 주장하는 동물 해방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평등 고려의 원칙. 종차별주의는 잘못된 거죠. 자기가 속한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왜곡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차별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주자. 다른 종의 이익이라도 평등하게 고려하자는 것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인데요. 이익, 어떤 것이 이익이나 이익 관심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돌멩이는 이익 관심을 가지지 않죠. 제가 길을 가다가 걸어가는데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돌멩이를 발로 차도 그 돌멩이는 침해당할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쥐를 봤을 때 쥐가 길거리에서 방해된다고 해서 그걸 차면 저는 쥐의 이익 관심을 침해한 것이죠. 돌멩이에게는 없고
쥐에게는 있는 이것.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가능하게 하는 이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센티언스, 유정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이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이익관심의 전제 조건이다. 고통이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한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 주어야 한다. 동등성의 원리,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 이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아마 제가 강의실에서 오프라인 강의할 때 피터 싱어 스승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역시 훌륭한 윤리학자이자 공리주의자이죠. 리처드 마빈 헤어, R.M. 헤어, 그 사람이 싱어의 스승인데요. 헤어가 이야기했던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 그것을 싱어가 자기 나름대로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논의의 이론적 배경으로 끌어들인 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죠. 고통이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 이익 관심을 가진 그런 존재라면 보편화 가능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다. 그의 스승 리처드 마빈 헤어에게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에서 따온 것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고려, 영어 단어로 어떤 것을 사용하죠? consideration이죠. consideration, equal consideration입니다. 그런데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를 하는데요. 지금 읽었던 단락에 보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거나 동등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왔어요. 권리에 있어서는 다를 수도 있고 대우에 있어서는 다를 수도 있다. 고려가 consideration이라면 권리는 rights, 그리고 대우는 treatment, 그거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반드시 동일한 권리나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부분 안에 나왔었죠. 남성과 여성 이야기하면서 남성한테 낙태할 권리 말하는 게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동물에게 투표권을 요구하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대우, 고통이나 즐거움을 향유한다고 하는 건 각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이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황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푹신하고 안락한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게 그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물들도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진흙에서 뒹구는 게 오히려 자기 몸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이런 걸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인간의 안락한 침대와는 달리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야생의 공간 같은 데서 있는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그 존재를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동일한 권리나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실제 싱어 동물해방 책 속에서도 종차별주의적 관행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잠시 쉬셨다가 싱어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차별주의의 관행,
아마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본 것일 거고요. 세 번째 유형의 종차별주의, 이것은 조금 색다를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